로건이와 보내는 일상을 제가 SNS에 많이 올리는데 무겁지가 않고 좀 웃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어차피 이러면서 그 자신감으로 막 올린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듯이 뭐 누가 봐줄까? 막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예상치 못한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줄줄줄줄 눈물이 줄줄줄줄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을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폐아이 부모님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을 막 맛있을 때 흔들어요. 맛있고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폐아이 부모님들이 봐줬을 때는 아 로건이 진짜 제 맛있나 봐요. 이렇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걸 왜 하는지를. 맛있다.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줬죠. 제 첫 번째 구독자였어요. 그 자폐아이 엄마의 첫 번째 구독자. 제가 원하는 기대했던 그런 댓글이 막 달린 것이 그분이 처음이었는데 아, 저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나서 지내면은 참 좋겠다. 네, 위로도 되고 나도 좋은 기운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만들 양은 요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로건이 눈 가려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자폐 스펙트럼 자녀와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다른 엄마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면 말을 전달을 못했대. 지금은 지시생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수다를 나누며 고단한 육아의 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아니 어찌 너? 내가 장점을 하나 찾아서. 오지마. 오지마. 자기 이름이네요. 자기 이름.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보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잘할 수 있다. 파이팅. 시대의 벽을 사는 10년은 사라질 직업 700개 중에 하나예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던 자폐 스펙트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밖으로 나가 1호선 탑승 이용요금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 사회성의 그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면 아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적정한 반응을 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와 어떤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주고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관심사, 특정 주제, 특정 행동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집착해 있다 보니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건 신경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뇌가 여러 가지의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영역과 다른 영역 간의 연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언어도 나오고 이해도 하고 누군가와 교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의사소통에 동기가 생기는 것인데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회로의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유전자 변이로 추정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 가설이 가장 현재까지는 유력한 가설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대물림이 되는 그런 유전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의 변이를 일컫습니다. 뭐 환경 호르몬, 뭐 감염, 면역학적 원인,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들 그런 걸로 인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뇌의 회로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자폐라는 말엔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추가되고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자폐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바뀌게 된 거는 공식적인 연도는 2013년도예요. 굉장히 협의의 의미로 자폐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 그 바운더리에 애매하게 속하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뭔가 국가의 어떤 배려나 보호장치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하지만 계속 학교나 대인관계에서는 문제가 되다 보니 하나가 부모님과 놀이터에 왔습니다. 분수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날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가 장기를 보여줍니다.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왔어. 보여주자. 그래도 한번 해봤던 거라. 잘했어. 삐뚤어져서 그런가. 갖은 모양에 맞게 블록을 척척 붙입니다. 잘하네. 굿. 잘했어요. 누가 봐도. 책을 읽는 동안 한 손엔 리본을 잡고 계속 흔듭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른바 상동 행동으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죠. 감각 처리의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기 진정의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연히 어떤 특정 행동이 좀 강화가 되어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단을 친다거나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는 거는 오히려 아동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고요. 좀 다른 행동으로 관심을 전환시킨다든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시각, 청각 등 각종 감각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명이 더 반짝이기도 멀리서 나는 소음이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 현재의 가설 중에 하나는 뇌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역을 편도체라고 하는데 그 편도체가 감각을 필터링하는 그 영역의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중요한 어떤 감각과 별로 중요치 않은 그 감각을 구분하고 필터링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 말소리라든지 사람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다른 거에 더 예민해져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만 8살 가운데 자폐 스펙트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데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년 전 아동의 2.64%가 자폐 증상을 보였다는 대규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만 명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너무 많다고. 근데 미국 통계나 전 세계 통계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통계를 지금 사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이후 정부에 공식 등록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수는 3배로 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진단 도구도 좀 정교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유병률 증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출산을 하는 부모님의 나이가 고령이 되다 보니 그것도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의 노출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닐까. 이것도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 엄마들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높은 건 아이들의 초기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돌이 지나면서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아이 얼굴 바로 앞에서 눈 맞춤을 시도해도 잘 보질 않았어요. 이제 두 돌 이후부터는 생일 축하 노래, 케이크 이런 거 키는 거를 좀 무서워하기 시작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무서워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늘다 보니 우리 아이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로 판단하긴 어렵고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종합적인 진찰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쭉 일렬로 줄 세운다, 뭐 빙글빙글 돈다, 뭐 손을 파닥거린다, 또 까치발을 걷는다. 그거 하나만 있다고 자폐 의심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교감 능력의 문제예요. 뭔가 만지려고 이제 할 때 땡땡아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탁 멈추거나 쳐다보고 그래서 엄마 눈을 또는 표정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걸 사회적 참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빠르게는 12개월 정도의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기는 합니다. 진단은 최소 24개월, 두 돌은 돼야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36개월 때 이제 거의 확진을 받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데 심각한 자폐들은 누가 봐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이제 보이지만 고기능이나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때 눈치를 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